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사가면 벽지 안쪽을 꼭 확인해라. 사실 벽지는 빛깔만 이쁘면 됐지. 무슨 상관이겠어. 그런데 나한테는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오늘따라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네. 그때는 내가 새내기였던 14년도였지. 집이 조금 멀기도 하고 자취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2월 초부터 열심히 원룸가를 돌아다녔어. 그런데 집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월세가 싸면 대학이랑 멀고 대학이랑 가까우면 비싸고 가까운데 월세가 싸면 벌레가 나오더라고. 이러다가 영락없이 1시간짜리 거리를 통학하겠네라고 생각할 무렵 원룸 하나를 찾았어. 월세는 20만원 밖에 안 됐고 학교하고는 엄청나게 가까웠지. 도배까지 새로 해서 깔끔한 집이었어.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방만 유난히 도배를 새로 했더라고. 그 당시에 나는 호구처럼 순식간에 계약서에 사인했고 짐을 풀었지. 그때에도 꿈자리가 조금 뒤숭숭하거나 깨고 나면 몸이 찌뿌둥하긴 했어. 특히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은 다음날 내가 반죽음이 되어 있더라고. 숙취가 심했거니 하고 무시하긴 했지만 말이야. 진짜 문제는 개강총회 날에 일어났어. 나는 유난히 들떠서 평소 주량보다 조금 많이 마셨었지. 그래도 정신머리는 붙어 있어서 용케도 집까지 걸어서 들어왔어. 그런데 문을 연 순간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난 처음엔 술 때문인 줄 알았어. 하지만 고작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었지. 혹시 심령사진 본 사람 있어? 그냥 분위기만 무서운 사진 말고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사진 전체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사진 말이야. 내 방 안을 보는 순간 그런 경험을 했어. 방 전체가 일그러져 보이고 서 있으려는 다리가 자꾸 풀리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짙어지는 역한 냄새가 있었어. 나는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해. 비릿하면서도 냉장고에 오랫동안 방치된 살코기 같은 냄새. 하지만 피냄새는 아니었어.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술은 진작에 깨버렸지. 나는 뒷걸음질 쳐서 원룸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 호흡이 다급하니까 담배가 엄청 안 빨리더라고. 그렇게 한 계피 태우고 내 방으로 올랐는데 여전히 그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 무슨 깡이었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 처음 혼자 살게 되었던 집이라서 그랬나봐. 그리고 코를 킁킁거렸지. 증거를 찾고 싶었어. 분명 내가 짬을 안 버려서 냄새가 나는 걸 거라고 생각했어. 만약 그런 게 아니면 진짜 귀신이 있다는 뜻이잖아. 미칠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냄새는 사방에서 나는 거야. 정확히는 사방의 벽에서 나고 있었어. 나도 미쳤는지 부엌에서 칼 하나를 가져와서 책장 뒤편의 벽지에 칼질을 했어. 분명 이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어. 시멘트 바닥이니까 회색일 줄 알았는데 뭔가 붉은 면이 있더라고. 보는 순간 느낌이 왔어. 이게 원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칼질을 조금 더 넓게 해봤어. 그땐 뭐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 그런데 그 붉은색이 그냥 면이 아니라 한자더라고. 무슨 한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자가 생긴 거 뻔하잖아. 벽면이 부적인 것처럼 붉게 적혀 있었어. 또 손이 떨리더라고. 하필 칼을 들고 있으니까 오죽하겠어. 나는 미친놈처럼 벽 흠면에 붙은 벽지를 칼로 뜯어냈어. 그러고 나서 보니 벽면 전체에 빼곡하게 붉은 한자가 적혀 있었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칼을 떨어뜨리고 뛰쳐나왔어.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라고. 그날 밤은 과방에서 보냈어. 다음날 주인 아줌마한테 방을 뺀다고 연락했지. 그 아줌마는 다 알면서도 나한테 세를 놨더라고. 깽판 치려다가 도배값은 지가 낸다고 해서 말았어. 그 후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통학했지. 다시는 모르는 벽에 기대서 자고 싶지 않더라고. 지금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주인 몰래 벽지를 살짝 뜯어서 확인해보고 계약했어. 그때처럼 한자가 붉게 새겨진 원룸은 거의 없었지. 근데 가끔씩 그런 방이 있긴 했어. 두 번째 이야기, 소꿉친구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
저에게는 소꿉친구가 있고 그 소꿉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정희가 입원해 있던 시기에 저와 정희가 꾸었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희를 보고 왔던 날, 저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부둣가를 헤매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정말 한참을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건가 싶어 그쪽으로 가보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 배는 엄청나게 컸어요. 일반 여객선보다도 몇 배나 더 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배를 타고 있는 광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배는 어딜 가는 배인지 왜 모두 줄을 서 있는 건지 물었지만 아무도 제 말에 대꾸는커녕 무표정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꿈이었지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상했고 어떤 장난이라도 쳐볼까, 새치기라도 해볼까 하며 배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던 중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친구는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저는 주변을 둘러보는데 줄은 서서히 줄어들어 친구가 배에 탈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배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배에 타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굉장히 무섭고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고 친구를 태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있는 힘껏 친구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안고 달리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거칠게 숨을 내쉬며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친구의 병문안도 가지 않았고 그날 제 꿈 때문에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컸거든요. 꿈 이야기 역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2주 뒤 친구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른 친구에게 달려갔죠. 친구에게 갔더니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커다란 배를 타려고 줄 서 있는 꿈을 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는 사람,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 배가 터져 장기가 다 나와 있는 사람, 나이가 든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자기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제가 나타나 자기를 끌어안고 넘어졌다며 넘어지고 나니 저는 사라졌고 그때부터 몸이 움직였고 제가 나타났던 방향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대요. 그런 친구의 말에 저도 꿈 이야기를 했고 서로 다행이라며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